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남유식입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지난 10일 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의존율이 18.6%나 된다고 합니다. 네. 10대 청소년이 30%, 성인이 23.6%, 10세 미만의 유아 어린이도 19%나 된다고 하네요. 네, 사실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오거나 잃어버리기만 해도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현대인의 스마트폰 의존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에 맞다고 하죠. 맞습니다. 특히나 운전을 할 때 또 보행 중에도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저도 회사에서 경림 씨가 스마트폰 걸으면서 많이 보시던데 네. 이러면 안 되겠죠. 들켰네요. 네, 그리고 식당에만 가도 아기들이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 보여야겠죠. 맞습니다. 이 온라인 세계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것보다 우리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시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 많이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을 만나보기 전에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기도 굉장히 쌀쌀해 보이는데요. 오늘의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완연한 가을 날씨 느끼시기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6.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아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은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시정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막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5도, 세종과 내전 16도, 논산 17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15도, 태안 16도, 보령 16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수능 당일인 모레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아침 기온은 대전이 4도 선에 그치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컨디션 조절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 네,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독일의 한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당신이 먹고 있는 음식에 따라서 당신의 건강, 나아가서 정신 건강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미 검증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매콤한 떡볶이가 생각이 나고요. 또 우울할 때는 달콤한 초콜릿이 또 생각이 나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만 찾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좀 단백질, 과일, 채소,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간 이런 음식을 찾아야 되는데요. 네.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또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멀리 있지 않았네요. 정답은 가까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식사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건강을 지키는, 우리 집안의 건강을 지키는 행복한 밥상 이야기를 오늘의 아침 사연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사진 주제, 달콤 고소, 행복한 우리 집 건강 밥상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건강 밥상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소식. 가을 남자죠. 네. 박창규 리포터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아침 잘 챙겨 먹지 못하는 날이 많잖아요. 이렇게 네. 아침부터 방송 준비 때문에. 네. 평소에 좀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제가 실천하고 싶은 식단이 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일과 채소로 식단을 꾸려서 양껏 먹는 거죠. 이 신선한 과일, 그리고 또 하루에 사과 하나, 그리고 샐러드, 고기 위주보다는 이렇게 나물 위주로 식단을 꾸리는 게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매일같이는 힘들더라도 간헐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요즘 같은 이런 환절기에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도 많이 드시잖아요. 또 오늘 또 달콤한 과일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귤과 오렌지 같은 망감류 과일이 인기인데요. 그중에서도
보통의 귤보다는 조금 더 크고 또 색도 더 붉고 당도도 더 높아서 인기 있는 과일을 만나고 왔거든요. 이제 막 수확을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가을에 단풍만 붉게 물드는 것이 아닙니다. 달콤한 맛을 자랑하며 붉게 물들어가는 과일, 바로 레드향인데요. 대전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농가에서도 이제 우리 마을을 견학을 오시거든요. 제주도 농가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이 마을은 신선한 유기농 쌈 채소로도 유명한데요. 푸릇푸릇한 채소는 기본. 가을엔 달콤한 레드향이 있어 더 행복합니다. 달콤한 레드를 찾아 출발! 계룡산 동남쪽에 자리한 세동마을, 대전의 대표적인 농촌 체험마을 중 한 곳입니다. 계룡산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요즘, 이 마을에도 달콤하면서도 붉게 익어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대전 도심에서 멀지 않은 농촌 체험마을 세동입니다. 야, 옆에 보이는 산이 계룡산인데요. 노랗게 또 빨갛게 옷을 갈아입었네요. 제가 또 정열적인, 열정적인 빨간색 좋아하거든요. 옷도 붉은색으로 입었고요. 오늘 여기서 붉은색의 기쁨을 만나보겠습니다. 레드의 달콤함을 찾아서 가자!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레드길은 좋은 길. 레드의 달콤함을 찾아가는 길 무척이나 즐겁습니다. 수많은 시설하우스 중 바로 이 하우스였는데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따뜻하고 미리만 나는 봄입니다. 오, 주변 향긋한 향기까지. 호호. 안녕하세요. 예. 벌써 뭘 많이 따셨네요. 레드향입니다, 이게. 이게 레드향. 그래서 빨간 맛, 달콤한 빨간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 레드향이 난다고 해서 레드향입니다. 오, 저는 레드향 하면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는 줄 알았는데 대전에서도 재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 오히려 그 제주도보다 육지, 그 대전 쪽이 아주 레드향을 재배하는 온도가 최고 적정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고향은 원래 제주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 근데 여기가 잘 맞는 거예요? 예, 제주도보다 여기가 더 온도가 더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세동마을에선 7년 전 레드향을 심고 이듬해부터 수확하기 시작했는데요. 중부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일이 아니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분위기가 제주도예요. 와, 혼자 없어 얘. 야, 이 고향은 제주도이고 모양은 귤보다는 조금 더 크고 그다음에 오렌지보다는 좀 작고. 예, 그렇습니다. 이 또 조상이 오렌지하고 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야. 그렇기 때문에 맛이 아주 그 오렌지하고 귤의 중간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그거 먹어봐도 돼요? 아유, 잡수세요. 까도 돼요? 네, 까보세요. 까시면 아주 좋습니다, 맛이. 지금은 싱싱하기 때문에 예. 더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오, 딱 까자마자 이 향이 쫙 올라오네요. 와. 상당히 좋습니다. 맛을. 천혜향 뭐 이거보다는 상당히 그거보다 한 3브릭스에서 4브릭스 정도 더 나오니까요. 그러면 브릭스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3브릭스 최고 나온 거 14브릭스까지 나와요. 잘 익은 포도나 잘 익은 배가 그 정도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15까지 나오는데 예, 와. 맞습니다. 세동마을 레드향은 제주도보다 한 달 먼저 수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좋은 가격에 팔려나갑니다. 이젠 세동마을의 보배이자 늦가을 효자 종목이 됐죠. 우리 레드향이 얼마나 맛도 좋고 향기도 좋고 우리가 농사 짓는 거라 우리 농산물이라 너무너무 좋아요. 소비자분들 많이 사용하고 맛있게 잡숴줬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재배되는 세동마을의 효자 종목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또 무슨 하우스지? 오! 쌈채소! 이야. 원래 세동마을은 유기농 쌈채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푸릇푸릇한 기운이 가득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 짐이 전부 다 쌈채소 종류가 몇 개예요? 거의 한 17가지 돼요. 와,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다 이게 심어져 있네요. 예. 계룡산 전기를 받아서 그런가는 몰라도요. 하여튼 이 야채도 건강하게 잘 되고 사람도 건강하니까는 또 이 야채를 이렇게 잘 키우거든요.
대전 지역 전체 생산량의 80에서 90%를 차지하는 세동마을 쌈채소. 토질과 일조량이 좋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설하우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럼 먹어도 되겠네요. 그럼요. 상추 밭에서 직접 뜯어서 베이스를 올리고 적겨자 올리고 케일 올리고 자. 야, 고기가 없어도 맛있네. 예. 진짜. 매일 수확하는 쌈채소. 무더운 여름이 지나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이게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우니까 얘네들이 좀 신선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시원할 때 와서 작업을 해야 야채가 이제 신선도를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지금은 이제 여름보다 덜 더우니까는 좀 늦게 나와서 해도 그냥 신선도가 이제 덜 떨어지고 그래갖고서 예, 여름에는 새벽 5시에 나와서 해야 돼요, 작업.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죠. 세동에서 수확한 쌈채소와 레드향으로 차려 신선함이 가득합니다. 아, 건강 밥상입니다. 특히나 이 샐러드가 세동의 모든 거를 표현해주네요. 쌈채소들, 그리고 세동에서 난 방울토마토, 게다가 또 레드향까지. 예,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자주 드시니까 늘 건강하시겠어요. 우리 그 마을 주민들도 보시다시피 얼굴색도 참 좋으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건강하시고, 여기는 그 마을 주민들이 잔병 치료를 안 해요. 좋은 채소를 많이 잡숴가지고. 그럼 신선한 채소로 쌈을 만들어 볼까요? 상추에 제육볶음을 올리고 달콤한 레드향 한쪽은 보너스. 이야, 입안에서 달콤함이 톡톡 터집니다. 채소만 싸 먹어도 맛있고 고기까지 얹어 먹으면 물론 더 맛있겠죠. 올가을엔 달콤한 레드향까지 곁들이니 꿀맛입니다. 오늘 직접 딴 레드향과 직접 딴 채소를 이용해서 밥상을 차려 먹으니까 야, 이게 꿀맛이네요. 1년 사시사철 다양한 먹을거리 그리고 체험거리가 넘쳐나는 곳이 이곳 세동입니다. 여러분도 세동마을로 오세요. 만산 홍엽의 계절, 붉게 물들어가는 계룡산 자락, 세동마을의 향긋한 소식 어떠셨나요? 순박한 주민들이 1년 동안 정성 들여 키운 레드향이 지금 제철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입맛을 빨갛게 물들이고 달콤한 향기를 선물하는 레드향, 그리고 푸릇푸릇한 쌈채소까지. 덕분에 세동마을의 늦가을은 더할 나위 없이 넉넉합니다. 그 맛과 향기 지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주도보다 한 달이나 먼저 수확하는 대전 세동의 레드향을 만나고 왔습니다. 정말 다 좋았는데 창규 씨한테 딱 한 가지 아쉽네요. 아, 뭐요? 서운해요. 네, 뭐가요? 아니 저렇게 맛있는 걸 드시고 오셨는데 네. 좀 두 손 가득 이렇게 딱 들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레드향? 아니, 저도 많이 못 먹었습니다. 네. 이 1년 내내 또 하나같이 정성 들여 가꾼 세동의 레드향이 이제 제철을 맞았거든요. 세동의 레드향 같은 경우는 귤보다 더 크고 또 붉고 당도도 좋아서 가격도 좋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두 분도 세동의 레드향 꼭 만나면요, 사드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사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이 레드향뿐만 아니라 또 쌈채소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쌈채소 상추부터 케일, 적겨자까지 웬만한 것들은 또 이 세동에서 전부 다 생산이 되는데요. 여기가 또 농촌 체험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 쌈채소 체험 그리고 또 레드향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면 향긋하고 또 달콤한 늦가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세동마을의 쌈채소 그리고 레드향으로 건강도 지키고 풍성한 식단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퀴즈 풀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해보는 시간 아침엔 퀴즈의 순서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화요일 아침엔 퀴즈 순서 계속해서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온 남자 박찬규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네, 매일 아침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달콤한 과일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한라봉의 온주 밀감류 중 서지향을 교배한 품종으로 보통의 귤에 비해 색이 붉고 식감이 단단하며 당도가 높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레드향, 2번 천혜향, 3번 황금향. 네. 저는 이 보기를 보니까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죠? 빠빠 빨간맛 궁금해하니. 네. 힌트를 주시면서 남효식 아나운서 얼굴이 빨갛게 붉게 상기가 됐네요. 네, 창피한 건 제 몫인 거죠. 자, 방금 전에 경림아나의 힌트를 듣고 또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추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 퀴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보여주시죠. 1번 레드향이 정답이었습니다. 레드향은 일본에서 한라봉과 서지향을 교배해 만든 신품종 감귤로 이름처럼 천혜향과 비교했을 때 껍질이 얇고 또 색이 붉은 편입니다. 알맹이가 굵고 통통해 식감이 좋고요. 당도도 높아서 과즙이 풍부합니다. 네, 이 레드향은요, 귤보다 당도가 정말 높고 잘 익었을 때 붉은색을 띈다고 하고요. 네. 크기도 크고 납작한다고 하네요. 보통 당도가 13에서 14브릭스로 단맛도 강하고 또 과육이 부드러운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참, 춤 때문에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다 맞추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가을 이것국은 살인문 닫고 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의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하며 주로 국으로 끓여 먹는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근대, 2번 샐러리, 3번 아욱. 저 며칠 전에 저희 회사 식당에서 네. 이 메뉴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최고죠. 또 저는 이 채소가 아프면 이런 소리를 내지 않을까. 아우! 네. 늑대 같다고 그러죠. 네. 그만큼 맛있다는 뜻이네요. 네, 결정적인 힌트도 계속 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퀴즈 두 번째 문제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아욱이 정답이었습니다. 아욱은 중국에서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매우 풍부한 채소고요. 특히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의 뼈 건강과 또 신장 기능 향상이 좋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아욱을 손질하실 때는 그 줄기의 질긴 껍질 부분을 끊어내시고요. 그 파란 물이 나올 때까지 잘 치댄 다음에 헹궈주시면 그 풋내와 또 쓴맛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만나보죠. 네, 아침엔 퀴즈 세 번째 문제는 OX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안전한 자동차 운전을 위해서 운전 시 슬리퍼를 신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들 선택해 주십시오. 네, 저도 10년 차 드라이버로서 오. 슬리퍼를 신고 가끔 운전을 했는데 네. 뒤꿈치가 나와 있다 보니까 잘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칫 위험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위험할 것 같죠? 네, 경험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누구나 또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리퍼를 신는 게 좋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당연히 X였습니다. 슬리퍼는 발을 온전히 감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번갈아 사용하게 될 경우 벗겨지기가 쉽고요. 슬리퍼가 브레이크 페달에 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슬리퍼와 마찬가지로 여성분들 많이 신으시는 이 하이힐도 굉장히 운전 중에는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적당한 두께의 신발, 운동화, 단화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근로, 복지, 행정 등 다양한 정부 업무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곳으로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인 국민콜의 번호는 몇 번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112, 2번 110, 3번 119.
네, 아마 바로 정답 맞추실 것 네. 같은데요. 경찰도 아니고 소방도 아니고 그럼 한 가지 남잖아요. 네. 우리한테 익숙한 두 가지의 번호를 지우면 그 나머지 한 번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익숙한 번호를 지우면서 정답을 유추해가라. 국민콜의 번호는 몇 번일까요? 112, 110, 119.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정답은 2번 110이었습니다. 국민콜 110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하고 있는 콜센터이고요.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콜 110은 국민이 부담 없이 정부 민원 상담을 하기 위해 지난 10월 7일부터 통화 요금을 무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혹은 욕설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잘 풀고 계시죠?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제 만나보죠.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는 순 우리말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살을 애는 듯 매섭게 부는 차가운 바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막새바람, 2번 명지바람, 3번 고추바람. 와, 저 이 문제 한국어 시험 준비할 때, 아나운서 오. 준비할 때 만나봤던 그런 문제인데요. 네. 제가 이때 유추했던 방법이 네. 참 매운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참 코끝이 찡해질 네. 정도로 굉장히 추울 때 진짜 맵다, 바람도 맵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본. 그 매운 바람, 또 네. 빨간맛 나오나요? 자, 이 매운 바람은 네.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3번 고추바람이 정답이었습니다. 고추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섭게 부는 차가운 바람을 뜻하고요. 막새바람은 가을에 부는 선선한 바람 또는 북쪽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을 뜻하고요. 명지바람은 보드랍고 화창한 바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아침엔 퀴즈 오늘 5문제 함께 모두 풀어봤습니다. 행운의 주인공 당첨자 만나봐야겠죠. 네,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 3분을 공개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351번님, 6848번님, 한 분 더 8459번님 행운의 주인공 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 문제 풀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문제 함께 또 내주신 박창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말이 끝나가는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가을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네. 저는 가을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이 낭만인데 낭만 여행 즐기러 다녀오는 것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제 가을 꽃들도 좀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꽃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윽한 국화꽃부터 인기 있는 핑크 뮬리까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지리산 자락 남원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리 마수리. 누구야? 내 단잠을 깨운 게. 너야? 소원을 말해봐. 제 소원은 딱 한 가지인데요. 방송계의 핵인싸가 되고 싶습니다. 핵인싸가 되고 싶다고? 지금 네 상태로는 안 돼. 자. 방송계의 핵인싸는 몰라도 가을 나들이계 핵인싸는 책임집니다. 가을 여행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마세요. 분위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겠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서도 가을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 남원으로 떠나보시죠. 산과 구름을 배경 삼아 자리한 이곳에서 싱그러운 꽃향기가 먼저 반겨주는데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냄새가. 가세요, 가. 꽃을 보니 몸이 먼저 반응하는 지은 리포터. 넘치는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무슨 상황이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운동. 이거 운동. 여기는 어떤 곳이
곳이에요? 지리산의 풍부한 자생 허브 자원에다가 외국에서 도입한 향기로운 서양 허브 자원을 도입을 해서 언제든지 관광객들이 오셔서 쉬고 느끼고 갈 수 있게 해놓은 공간이고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허브 식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허브 식물을 만날 때 팁 하나. 눈으로만 구경하지 않고 저마다 식물들이 가진 향도 함께 느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꼭 정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허브차 한 잔 드시죠. 여기서부터 냄새가 훅 올라오네요. 따뜻한 허브차, 가을과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죠? 허브 너무 좋다. 상큼하고 좋죠. 네, 심신이 지금 다 진정되는 느낌인데 제가 허브를 여기에서 먹어보니까 알겠어요. 딱 마셨을 때 마시는 순간에는 좀 물 같은데 딱 목에 넘어가면은 바로 또 레몬 향이 확 올라와요. 이 나무 잎에서 우려낸 차거든요. 레몬 머틀이라는 식물입니다. 레몬 머틀? 예, 감기 예방에 아주 좋고요. 저 감기 걸렸었는데 이걸 진작 먹었어야 되는데. 식후에 드시면 소화 촉진에도 좋고. 배불러 요즘.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심신을 그래요? 안정시키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이미 진정 충분히 되어 있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말려야겠네. 식물원 밖에서는 요즘 제철인 색색의 국화도 만날 수 있는데요. 꽃을 보러 여행 오신 분들의 얼굴에서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넓은 공간이라 좀 여유가 있고 향기나 기쁨은 2배, 3배. 너무 좋아! 꽃향기에 나비들도 홀린 듯 모여드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 말고도 특별한 즐길거리도 있습니다. 지은 씨, 설마 히치하이킹 하는 건가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지금? 깡통 열차입니다. 그럼 공짜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타봐야지. 운전하고 있어? 네. 여기 옆자리 비었는데 언니 타도 될까? 출발하자! 자, 출발합니다. 드넓은 허브밸리 풍경을 한눈에 담으며 달릴 수 있는 깡통 열차인데요. 아이들과 함께한 지은 씨도 동심으로 돌아갔네요. 가슴이 아주 빵 뚫리는데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달릴 수 있는 건 물론 아름다운 풍경들까지 볼 수 있으니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엄청 빠르네. 그리고 친구랑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도 절로 웃음이 나요, 막. 좋아요. 향기에 이끌려 들어온 이곳은 허브 체험관인데요. 천연 허브를 활용한 화장품과 디퓨저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허브인가요? 다 허브는 아니고요. 이 하이드로젤이라고 돼 있는 2가지만 허브에서 추출한 물이고 나머지는 그냥 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들이에요. 이게 좋은 게 저는 진짜 피부 예민한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뭔가 더 믿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좋네요. 그렇죠.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허브 화장품 만들어 볼까요? 초등학교 과학 실험하는 것 같아요. 만들기 참 쉽죠? 아이들도 만들 수 있는 체험이에요. 네. 적당량의 재료를 섞어주기만 하면 천연 허브 미스트 완성! 이렇게 미스트가 완성됐습니다. 밖에 막 돌아다녔더니 피부가 막 쪽쪽 갈라지는 거예요. 뿌려보실까요? 한번 뿌려봐야지. 상쾌해. 어때요, 선생님? 제 피부? 너무 상쾌한데 지금? 수분이 확 공급된 기분이에요, 지금. 선생님, 좀 건조하시지 않아요? 어떠세요? 제가 한번 뿌려드릴게요. 이번엔 요즘 SNS에서 가을 인증샷으로 인기 있는 핑크 뮬리. 이 핑크 뮬리를 남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마을 전체가 핑크빛으로 물든 이곳은 신생마을입니다. 아니 이거 완전 동화 속 세상 같네. 핑크 구름이라니. 정말 아름답죠? 핑크 뮬리 인증샷을 찍기 위해 가을이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 진짜 옆에서 보니까 꿀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핑크 뮬리가 너무 예쁘네요. 저희가 좀 어두워질 때 와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좀 이제 노을이 점점 지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고정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분 핑크 뮬리가 이쁩니까? 여자친구분이 더 이쁩니까? 아, 당연히 여자친구가 더 예쁘죠. 핑크 뮬리도 이쁜데 내 눈엔 핑크 뮬리가 더 이쁜 것 같은데? 정말 다른 세계에 오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몽환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꿈속에서 그 환상적인 판타지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딱 이런 핑크 뮬리 이런 거였어. 네. 아이고 우리 지은 씨 오늘 핑크 뮬리 밭에서 핵인싸 영상 하나 나오는 건가요? 지은 씨한테 잠재 있는 예술성을 한껏 뽐내보네요. 어디서 추억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추억의 냄새의 근원지는 바로 옆에 자리한 달고나 체험장인데요. 달고나 만들기 성공을 위해 집중한 중년의 어르신들. 맛도 예전 그대로일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장미 한 송이 안 받아봤는데 이렇게 별 모양에 있는 달고나 이거를 받아서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줬나?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정말요? 네. 달고나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제부터 만들어줄 거죠? 지은 씨도 달고나 만들기 도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표정은? 이렇게까지 한 사람 있었나요? 없었어요. 진짜 없었지. 이거 완전 별인데. 오. 와,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여러분도 여기 와서 빨리 이거 만들어 보세요. 진짜 맛있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가을. 아직도 계획만 하고 있으시다면 가을꽃과 즐거운 체험이 가득한 남원으로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가을 소중한 추억 한 장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네, 국화와 허브 그리고 핑크 뮬리까지 가을의 꽃들을 많이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이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꽃 구경도 하고요. 허브로 아로마 오일까지 만드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을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여서 참 아쉽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국화꽃과 또 핑크 뮬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대전 유림공원과 또 한밭수목원에 가셔서 더 늦기 전에 가을의 추억을 만끽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많은 분들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꽃을 만나봤으니까 이번에 가을에 감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곳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참 호수와 단풍, 게다가 또 사랑하는 사람까지 함께 떠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충북으로 가면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고요? 네, 괴산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는 저수지가 있고요. 또 제천에 가면 하늘과 마주하는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충북으로 가을 힐링 여행 떠나봅니다. 온 세상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는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아주 특별한 가을나들이 떠나볼까요?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정원과 노란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있는 곳으로 가을 힐링 여행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은요 또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가을 단풍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감성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감성 여행 함께 가시죠. 가을 감성 여행을 위해 먼저 찾은 곳은 괴산군 문강저수지. 자, 제 뒤에 보면은요 은행나무가 쫙 펼쳐져 있는데요. 잎이 노랗게 정말 예쁘게 물들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만끽하러 가볼게요. 줄져선 은행나무에 노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노랗게 난 은행나무만큼 가을 느낌 물씬 풍기는 게 있을까요? 문강저수지 주변에 심어진 은행나무가 지는 형님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가을 감성 여행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작품으로 담으려는 사진 작가들도 많습니다. 이 사진은 이날 이곳을 찾은 작가의 사진 작품인데요. 가을날의 문강저수지와 노란 은행 사진 작가 감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나왔어요. 아 진짜요? 아니 그럼 또 이런 또 배경 사진 찍으면 좋잖아요. 예. 어떠세요 보시니까? 아주 은행나무길 좋습니다. 반영도 좋고. 그 문광 교수지가 그 유명해서 한번 꼭 와보고 싶어가지고 아침 5시부터 서둘러가지고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연애하던 시절에 같이 걷던 그런 추억도 떠올리고 아주 좋습니다. 가만히 걷기만 해도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찬란한 노란 은행잎을 배경으로 사색에도 잠겨보고 도시락도 나눠 먹고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부부와 엄마와 함께 산책 나온 아가의 모습도 한 폭의 그림이 되네요. 와, 아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예쁜 것 같은데요. 몇 살이에요? 어제 1살 됐어요. 아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곳에 오셨는데 어떠세요? 아, 저 작년에 아이 낳기 하루 전날 여기 놀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 날짜에 아이랑 같이 한번 와보고 싶어서 오늘 왔는데 여기 괴산은 진짜 날씨도 되게 좋지만 진짜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 들 때쯤 단풍 들 때쯤 매년 오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짧은 계절이라 더욱 아쉬운 계절 가을. 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늘을 이곳에서 만끽합니다. 와, 진짜 가을 공기도 좋다. 아이고 뭐야? 선생님 잠깐만요. 어휴, 아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낚시하러 가려고요. 낚시요? 예. 아니 여기 저수지에 낚시가 돼요? 예, 여기 낚시터니까요. 아 진짜요? 예. 여기 그럼 어떤 고기가 잡혀요? 뭐 토종붕어하고 뭐 외래어종도 있고요. 붕어잉어도 다 있고. 진짜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러고 있을 수 없죠. 저도 이렇게 좀 낚시를 한번 좀 이렇게 배워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러시죠. 아 진짜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긴가요? 네. 가시죠. 네. 어휴, 와 멋있다. 와. 문광저수지는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소문난 낚시터. 수많은 강태공들이 물고기와 또 시간을 낚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는데요. 특히 가을이 낚시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이 멋진 곳에서 저도 낚싯대를 들여봤는데요. 세월을 낚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저수지는 충북 괴산에 있는 문광 저수지고요. 낚시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총 수면적이 한 6만 7천 평 정도. 낚시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워낙 풍경이 좋고 은행나무길이 좋으니까 그 행락객 분들도 많이 오세요. 이 가을 최고의 감성 여행지 노랗게 물든 문광저수지 은행나무 가로수길이었습니다. 가을 감성 여행을 위해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제천 의림지. 평소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곳인데요. 이곳에 최근 아주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가을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걷고자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또 어딘지 제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관광객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시민들도 많이 찾고 계시는 제천 의림지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 제가 듣기로 무슨 특별한 공원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국 최초로 아마 알고 있고요. 눕기를 주제로 한 그 누워라 정원이라고 며칠 전에 개장했습니다. 어디예요, 어디? 네, 바로 저쪽입니다. 아, 저긴가요? 네네. 그럼 떠나보시죠. 네. 와, 브라도. 같이 가시죠. 네. 예. 일상에 지치고 피로한 현대인들이 잠깐이나마 하늘을 올려다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누워라 정원. 통상적인 공원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시설물을 다양하게 배치해 눈으로 보고 사색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원이랍니다. 그냥 제천 좋다는 얘기만 듣고 무작정 기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 진짜요? 제천이 좋아서. 그러면 이렇게 둘러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오늘 날씨도 그렇고 좀 쌀쌀한 기온이 있는데 보다시피 지금 저는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 반소매 입고 있는데도 이렇게 춥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 자체로 지금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이 누워라 정원인 이유, 바로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유를 즐기라는 뜻인데요. 정원 곳곳에 자유롭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해먹 아닌가요, 해먹?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누워라 정원, 이래서 누워라 정원이에요. 이렇게 정원에서 좀 누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이름이 누워라 정원. 네. 와 진짜 좋네요. 네, 보통 이제 요새 해먹 갖고 오셔가지고 치고 하시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이 바로 여기에 누워서 쉬실 수도 있고 사색도 하실 수 있고. 저도 한번 눕방 해봅니다.
설치된 구물에 몸을 던져도 보고 해먹에 누워 스르르 눈도 감아봅니다. 꿀맛 같은 휴식이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올려다본 하늘엔 파란 하늘, 흰 구름이 가득. 웃음소리가 들려 바라보니 아빠와 함께 이곳을 찾은 아이의 웃음소리였네요. 누구라도 이곳에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답니다. 공원에 또 이 정원에 이런 해먹이 있으니까 어때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이 해먹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치고 싶죠.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으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의림지는 자주 오는 편인데 여기 이렇게 꾸며놓은 건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굉장히 좀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것 같네요. 누워라 정원에는 한토발이라는 설치 미술 작품도 만날 수 있는데요. 2000년의 유구한 역사가 담긴 의림지를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좋아요. 을룡타. 그게 뭐예요? 재밌으니까 단풍으로 한번 더 가죠. 단풍이요? 예, 단무지가 네. 풍족합니다. 여러분들요, 가을의 정취를 위해서 떠나보세요. 가을은 참 예쁜 계절입니다. 하지만 아주 짧아서 금방 갑니다. 이 가을이 훌쩍 떠나기 전에 힐링 여행 어떠세요? 잠시나마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제천 누워라 정원. 노란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그림 같은 문강 저수지로 떠나보세요. 네, 문강 저수지에 가서 가을 낚시도 즐기고요. 이 푸르른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하늘 정원까지도 올라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눈으로 그냥 화면으로만 즐겼지만 직접 가서 이 반나절 걷기만 해도 참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또 우리 지역에도 가을 힐링 여행하기 좋은 곳이 많잖아요. 이 대청호 주변에도 은행나무와 갈대숲이 너무 좋고요. 또 아산과 보령에도 은행나무로 유명한 산책길이 있잖아요. 가족들과 친구들, 연인들과 함께 올가을 가을 힐링 여행 꼭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가족분들과 가을이 끝나기 전에 꼭 좋은 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날씨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볼에 닿는 아침 공기가 한결 차갑습니다. 밤새 기온이 내려가면서 현재 기온은 대전이 7.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아 쌀쌀한데요. 반면 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와 더불어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시정거리가 200m 내외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다행히 안개는 낮이 되면 차차 거치겠고 대기질도 청정해서 막바지 가을 날씨를 만끽하시기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막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15도, 세종과 대전 16도, 논산 17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15도, 태안 16도, 보령 16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수능 당일인 모레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이 4도 선에 그치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컨디션 조절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달콤 고소 행복한 우리 집 건강 밥상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587번님,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 하잖아요. 전어구이와 대하 버터구이입니다. 이야. 고소함이 최고죠. 이맘때 한 번쯤은 먹어줘야죠. 네. 아, 저 대하 버터구이 진짜 먹어보고 싶은데요. 아직 안 드셨어요? 네, 못 먹어봤어요. 꼭 드세요. 네, 3343번님. 요즘 방어철이라 방어회 먹었어요. 방어회에 소주 한잔 하니 김장 후 힘들었는데 피로가 싹 풀리네요. 제가 방어회 소주 한 잔은 제가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 드셨구나. 네, 김장 하셨다니까 와 피로하셨을 텐데 푹 쉬셨으면 좋겠네요. 네.
5855번님, 파프리카와 들깨 소스로 만든 영양 가득 샐러드, 참기름 향기 솔솔 나는 열무 비빔밥, 집에서 자주 먹는 건강 밥상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좋아해서 건강해지는 기분이랍니다. 와, 들깨 소스와 파프리카의 조합 궁금한데요, 샐러드? 네. 0180번님, 우리 남편이 가볍게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생식으로 친정아버지와 저 남편은 맛나게 먹고서 아침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와, 이른 아침에 남편분이 저거 만드시려면 굉장히 노력이고 정성인데 네. 참 로맨틱하시네요. 그러니까요. 8144번님, 가족을 위한 건강한 음식을 준비해서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군밤은 아이들도 아빠도 좋아해서 매일 합니다. 아, 저렇게 에어프라이어에 네. 군밤을 직접 구울 수 있군요. 더 맛있겠네요. 와, 해봐야겠어요. 네. 7471번님,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음식 도토리묵과 김치. 이 녀석들은 늘 우리 집 건강 밥상으로 손꼽히는 음식이랍니다. 저는 집에서 저렇게 도토리묵 만드는 거 처음 봤는데 진짜요? 오늘 배우는 게 많네요. 2411번님, 우리 집 건강밥상은 부모님이 농사지어서 보내주신 재료를 이용한 제육볶음입니다. 야. 부모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어서 더욱 맛있는 건강밥상이죠.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너무 맛있겠네요. 저도 먹고 싶은데요. 네, 제육 맛있겠다. 네. 9801번님, 우리 집 건강밥상 모든 음식에 채소를 넣어주고 싱싱한 해산물도 자주 해먹는답니다. 뭐든지 골고루 먹는 게 최고의 보양식인 듯해요. 그럼요. 저 마지막 문장이 정말 맞네요. 네. 뭐든지 골고루 먹는 것. 건강 골고루 챙기는. 드시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7658번님, 매끼 식탁에 고기 반찬이 나와야 얼굴에 웃음이 피고 밥을 먹는 아들에게도 채소 함께 차려줍니다. 네. 저희 집은 편식하지 않는 밥상으로 건강을 챙긴답니다. 와, 저게 그 베트남 음식 아닌가요? 사진상으로? 오, 그런가요? 그냥 풀인 것 같은데요? 네. 네, 풀이에요. 네. 3282번님, 저희 집 겨울 건강식은 귤과 고구마, 동치미입니다. 겨울이면 늘 챙겨 먹는 음식 중 하나죠. 특히 동치미는 고구마와 궁합도 잘 맞는 음식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챙겨 먹는 음식입니다. 네, 우리 아침 가족분들이 건강한 밥상 이렇게 잘 챙겨드시고 있다는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네. 모두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젊은 국악단 흥신소 제6회 정기 연주회 대전 어서옵쇼가 15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진행됩니다. 2019 이응노 미술관 국제전 산수 억압된 자연이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이광택 개인전 옛날이 30일까지 대전 갤러리 C에서 마련됩니다. 2019 희귀 애완동물 특별전시회가 17일까지 대전 한밭수목원 열대식물원에서 계속됩니다.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과 대책을 다룬 전시 돌고 돌아 나에게가 12월 23일까지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에서 마련되고요. 서천읍의 그리움이 담긴 서천읍 옛사진 전시회가 30일까지 서천 봄의 마을 종합교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수능 한파 속에서 막바지 건강관리 방법을 알아보고 집중력은 올리고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푸는 방법, 그리고 기억력 증가에 도움이 되는 수능 도시락 싸기 방법을 소개합니다. 네, 정말 올해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 한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20학년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이 14일 날 수도권은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겠고 또 우리 지역 역시도 눈이나 비 소식이 예보가 돼 있습니다. 네, 특히 차가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비 소집일인 내일 오후부터는 비가 오고요. 또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면서 충청 내륙에는 눈이 쌓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긴장감 늦추지 말고 건강관리 정말 잘하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